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0일 비트금 쪽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00억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나스닥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썸머타임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 1시간 빨리 개장이 될 텐데 1시간 빨리 개장이 되면 안녕하세요. 10시 반에 이제 장이 시작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3월 중순부터가 썸머타임이 적용돼서 미국 시장이 1시간 빨리 열릴 겁니다. 10시 반부터 이제 열릴 텐데 FOMC 의사록 발표가 23일이죠. 금리 인상이 23일날 발표가 날 텐데 23일날 어떤 발표가 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서 사실상 지금은 나스닥도 위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얘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좀 하향의 자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240일 이평선 이게 1년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듯 하지만 꼭 그 위 부분에서 지지를 못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번에도 금리 인상 이후에 나스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 코인이나 나스닥이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위아래 흔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자리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저희한테는 코인이죠. 비트코인을 좀 봐볼까요? 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1평선에서 지지해서 올라오고 361평선에서도 지금 쭉 힘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30K 정도가 1차 저항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거의 다 왔고 그리고 FOMC 이제 발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가 살짝은 조정을 주는 느낌이 오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을 주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큰 틀로 봤을 때 우상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직 다음 달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발표 나면 다음 달까지도 이제 4월 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고 5월이 이제 다시 이제 FOMC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상승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 있다. 허나 항상 저희는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기 때문에 절대 원화 100%를 다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다음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줄 때 그때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항상 원화를 들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원화도 종목인데 몰빵을 합니다. 몰빵은 안 돼요. 원화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탈출할 때 나올 수 있다. 물론 한 번에 큰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조금씩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걸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봐서 비트가 과연 어디 정도까지 조정을 받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 361평선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을 계속 주게 되면 여기 빨간 색깔 이게 7일선 이게 11선 이게 31선인데 얘네가 여기 이제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361 이평선 위로 7일선, 11선, 31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각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뭐 돛지 생긴다고 해도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위로 올려줘도 점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7일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11선을 이탈하거나 그런 자리는 본인의 기준이에요. 본인의 기준. 그거는 정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맞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11선 이탈하는 자리가 좀 더 맞다. 또는 나는 7일선 이탈하는 자리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건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번 FTX 사건 이후에 하락이 나왔죠. 여기 15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는데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상승을 줄 때 여기 보시면 7일선을 찍으면서 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줄 때는 옆으로 놓으면서 7일선 찍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줄 땐 다시 7일선 찍고. 하지만 이쪽 부근에서 7일선 이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적어도 비중을 줄이거나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상승이 얼마나 나왔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한 7, 80% 나왔겠죠, 상승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자리와 비슷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자리와 비슷한 자리에 있다. 요것처럼 이 부분처럼 옆으로 누우면서 7일선을 맞닿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이 기간이 약 한 달이잖아. 이것도 보시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의 상승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옆으로 누우면서 조정은 약간 주면서, 하지만 옆으로 횡보하면 좋은 게,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비트의 지배력, 그러니까 비트의 도미넌스 자체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낮아지고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럼 알트의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느낌은 이런 자리로 옆으로 조금 눕는, 이렇게 옆으로 좀 누워주면서 이 선들이 조금 맞닿는 그런 그림을 좀 보고 있긴 한데,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비트의 모습은 그렇게 보인다. 금리 인상에 관한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진 25bp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한동안 큰 이 시장을 정말 엄청나게 흔들 만한 악재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어쨌든 옆으로는 조금 누울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비트 같은 경우엔. 그 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거를 매매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즘의 흐름은 사실상 아직 가지 않은 애들, 시총이 1조가 넘는 친구들이 조금 움직여 줄 것 같다. 그리고 모습이 어떤 모습의 애들이 움직이냐면 15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360일 이평선 사이에 있으며 30일보단 위에 있는 친구, 가령 예를 들면 어저께 30일보다 위에서 끝났죠. 이런 친구가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오더라. 평균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종가까지 시켜봤다가 매매를 해서 단기로 빠지든 아니면 전고점에 빠지든 분할로 빠지든 그렇게 매매를 해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거 보실까요? 하이브도 150일은 지지했죠?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360일보단 이격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종가가 30일보다 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만 골라서 분할로 사는 거예요. 분할로. 그러면 이런 슈팅이 나온다. 이런 슈팅이 360일까지 슈팅이 나온다. 그럼 이때 여기까지, 여기서는 이거 못 맞춰요. 이건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게 돼도 항상 이런 자리, 저희가 매도하는 360일 이평선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좋다. 분할로 매도하고 혹시나 슈팅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이 자리에 매도하는 거죠. 전 고점 자리. 그렇게 가는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이런 자리 아닙니다. 걸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간다. 그래서 뭐 지금 저도 또 오늘도 이렇게 즐겨찾기를 좀 해놔서 왔는데, 이게 매일 바뀌어요. 매일. 어쩔 수가 없는 게 매일매일이 코인의 자리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추적하고 매일매일 확인해서 그때그때 괜찮고 그때그때 흐름에 맞는 애들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비트의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아질 때까지. 이 가령 예를 들면 저번 저희가 이제 비트를 매수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한 이때까지는 매수를 계속 했거든요. 이 30일 여기서 한번 비중 줄이고 30일 반등하는 거 보고 다시 조금 들어갔다가 여기 이탈하는 거 보고 요 7일선 다시 7일선과 요 11선 자리, 그러니까 이 지금 360 이평선에 다가와 가는데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는 비중을 완전히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리해라, 하지 마라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손해를 거의 최소화시켰다. 완전히 매일 맞을 수는 없죠. 매일 맞으면 그건 진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손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을 줘서 이렇게 먹고 있는 장인데, 이런 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안 잃으려면 지금처럼 오히려 올라갈 때의 비중을 조금은 줄여서 조정이 올 걸 감안하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익절인 부분은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하이브는 한번 상승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근데 운이 이렇게 끝나면 내일 또 이만큼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비트 흐름이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참 코인이 그게 진짜 신기한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눈여겨보는 녀석입니다. 크로노스.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죠.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 조정도 보세요. 몇 년입니까? 지금 1년이 넘었죠? 여기서부터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가격과 시간의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매집을 하면서 매집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50일 이평선의 자리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 말은 150일 이평선의 흐름이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점점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 매수가 괜찮냐면 여기 친구가 오히려 캔들이 위쪽을 조금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인다. 아직은 이렇게 맞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살짝 좀 더 기다리면서 추적을 하고 보다가 위로 좀 올라탔을 때 그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를 저희가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친구들만이 자리가 좀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그 샌드박스도 보시면 이렇게 위에 안 찾겠죠. 151선보다 위에 있고 31선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360일보다 밑에 있고, 최근에 점진적인, 그러니까 거래량도 보면은 하마 빵빵빵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매집도 조금씩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그리고 아발란치 상장 이후에 조정 많이 받았고 거래량 많이 터진 부분들이 다 매집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150일 이평선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0일 이평선밖에 없는데 여기를 뚫어놓고 올라간 다음 하락을 줬지만 다시 여기서 지지해주는 모습, 그리고 3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얘도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분할을 매수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그 다음 150일에서 한번,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절대 안 올 것 같은 자리 요 밑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하게 된다면 첫 번째 단기 전 고점 여기서 분할 매도, 그 다음부터는 위에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발란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자리를 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저항을 뚫을락 말락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보입니다. 코박토큰도 마치 뚫을 것처럼 하는데 또 막상 못 뚫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정을 받으면 비트 조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를 항상 보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종가를 보고, 딱 보고 느낌상 이거 뚫을 것 같아 이러고 가면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 지금은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다음엔 뚫릴 수 있다. 그러면 신념이 없고 그냥 느낌으로 매매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느낌상 갈 것 같은데 못 샀어요. 만약에 이걸 보고. 그렇다고 절대 후회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기준에 맞게 아직은 못 뚫었기 때문에 매도 안에 이렇게 정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퍼리움. 저 같은 경우에 리퍼리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빨간 색깔을 보고, 근데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도 아직은 저도 괜찮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이 친구 리퍼리움. 그렇다고 뭐 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분할로 일단 살려고 여기서 한번 샀고, 그 다음 내려오면 여기서 살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위치는 괜찮았었다. 저도 구매할 때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 봤던 거고. 디센트럴랜드, 이거 지금 참 신기하게도 이런 선을 지지해 주거든요, 31선. 하지만 깨지면 쫙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 중간에서의 물타기는 없어요. 무조건 여기 닿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1평선에서 한번 샀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에요. 다른 중간이 없어. 중간에 사는 거 아니고, 물타기 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여기를 위로 종가가 마감이 되는지 보면서 매수하는 겁니다. IQ 같은 경우엔 저번에 추천을 했었죠. 여기서 샀고 여기서 분할 매도했고, 지금 나머지 들고 있는데 아직 이 자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이 친구는. 테조스, 여기서부터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자, 150일 위로 올라갔고 30일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천천히 올리죠. 천천히 느리게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손해를 안 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골드, 이 친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예, 업비트는 그렇고요. 이제 빗썸을 좀 봐볼까요? 이 솔라나의 자리도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여기 앞전에 매수가 이렇게 잘 돼 있었고 150일 이평선을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150일 지지해주고 올라가서 30일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솔라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발란체 똑같죠? 그래서 비골도 똑같고, 마브렉스는 저번에 돌파형일 때 여기서 추천을 드려서 돌파하는 모습에 매수를 했었고, 지금은 여기를 1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테조스 여전히 괜찮고, 메탈, 샌드박스, 다음 루프리, 이 친구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이격이 남아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그래도 약 10% 이상이죠. 네, 10% 이상의 이격이 있는 친구예요, 단기적으로. 펑션 X, 바닥에서 매집도 잘 돼있고 여기서 지지도 보여주고 한 번의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펑션 X 이 친구도 좀 괜찮습니다. 펑션 X 갈라는 제가 여기서 추천했었고 20% 상승 뒤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레이, 이 친구는 또 상승해서 31선 위에서 끝낼 것처럼 보여줬는데 얘도 결국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런 비슷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 다 지금 놓여져 있고, 금리 인상과 비트의 흐름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자리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라시티 이 친구도 괜찮죠? 이런 모습이나 지금 이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도치 그리면서 지지해주는 모습. 아무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일단은 비트 자체가 상승을 가파르게 많이 하기도 했고, 금리 인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을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51평선은 지지했고 361평선도 지지해서 그 위에 있거나 완전히 151, 361보다 그냥 완전히 딱 위에 여기서 딱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거나 이런 애들을 매수를 해서 저는 고점에서 팔고 그 다음부터는 분할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팔거나 또는 또는 152평선은 지지를 했지만 아직은 362평선까지 가지 않은 애 중에서 아직은 여기까지 오지 못한 친구 중에서 31평선 위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사서 362평선에서 매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152평선을 지진했지만 31평선을 한 방에 뚫어버렸죠.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다시 가도 난 여기서 안 산다. 그런 신념과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위가 살 걸 이게 아니고 난 어저께 다시 내가 이렇게 가도 난 안 사.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 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한번 사서 팔아먹었었죠. 예, 제 쇼츠에도 남아있는데 한번 해 먹었던 친구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애들 중에 오브스 한번 봐보겠습니다. 150일은 지지하지만 150일은 지지했고 360일은 뚫지 못한 상황에서 이 친구가 만약 종가를 30일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런 친구는 매수를 해서 360일 부근에서 매도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제 말은. 예, 확률적으로 지금 그런 친구들 많이 가고 있고, 또는 만약 여기서 내가 샀는데 하락이 온다. 그럼 어쨌든 분할 매수를 제가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선 30%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30%를 사요? 이게 150일 지지 한번 했었으니까 여기서 30% 이렇게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결국 마지막 최종 40%는 어디서 삽니까? 여기서 40% 산다. 이런 손절과 이런 추매에 대한 계획도 미리 다 세우고 매수를 하셔야지 무조건 여기다가 다 넣을래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시장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꾸준히 할 건데 천천히 꾸준히 이런 식으로 계속 신념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30%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면 여기서 절반 털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에 매도하면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비트코인 골드도 이미 150일은 지지했고 30일 위에 있죠. 사실 비트코인 골드는 전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만 끝내준다면
비트코인 골드도 나쁘지 않다. 매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아직 여기까지 이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또 약간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있고 이런 친구들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습관이에요, 습관. 단돈 10,000원이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차피 수수료는 퍼센테이지로 먹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나 사람들의 평가나 이미 다 선반영이 됐고, 약간은 흔들릴 수 있다. 약간 흔들려도 결국엔 옆으로 살짝 눕는 정도일 거다. 이 7일선에 맞닿는 정도, 결국 그 정도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결국 저번 여기서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거고, 다시 누웠다 상승을 줄 거고, 그동안 아직 오르지 않은 알트들의 순환 펌핑이 올 거다. 그 기간이 언제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런 모습을 오르고 조정주고 오르고 조정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FOMC가 5월에 있잖아요. 이번에 3월 23일날 끝나면 5월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은 나올 만한 악재는 어느 정도 많이 나왔고, 그럼 결국엔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뺐었고 한동안 기관에서 매집되어 있는 코인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들도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 그동안 코인을 매수함에 있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데, 그 기준은 매도하는 기준은 151평선을 지지하고 360일을 넘지 않은 애 중 30일을 지지하는 애, 이런 친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미 위에 올라타 있는 친구, 150도 지지, 30일도 지지, 360도 지지, 이런 친구, 이런 애들을 매수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근데 앵커도 사실 계속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참. 어쨌든 이런 친구들 지켜보면서 추적을 하면서 여기 뚫어낸다면 괜찮은 자리거든요. 이런 애들을 지켜보면서 매수 매도를 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도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11시에서 12시 사이, 10시에서 12시 사이 정도의 방송을 킬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